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어요. 구속 여부가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될 텐데 타이밍이 아주 묘해요. 뭐 다음 달 이제 2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면 계엄 1년이 되는 3일 새벽에는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영장 심사 결과는 봐야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그런 혐의 혹은 뭐 조사 내용 이런 걸로는 영장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들이나 어쨌든 가까운 뭐 원내대표단의 구성원들 앞에서라도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 때문에 저 표결엔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 그게 계속 이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혼선을 주려고 했던 그런 배경 아니냐. 이걸 이제 특검이 의심하는 바인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정황과 의심은 뚜렷하지만 물증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뭐 별다른 물증 없이 정황과 추정에 근거해서 특검이 이제 영장 청구까지 간 것 같은데 그걸로만 나오겠냐 영장이 이런 진단인데 근데 특검이 영장 신청서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다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추경호 대표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각을 자신하지만 내심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12월 2일 밤에 영장 심사를 한다는 거는 영장 전담 판사로서는 상당히 고심이 되는 대목일 거예요. 물론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시기라는 것도 해당 시기의 여론이라는 것도 재판의 일부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긴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만약 추경호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좀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이 훨씬 강화될 거고 민주당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공세가 굉장히 거칠어질 거고 당 내부적으로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까지 당 내부가 약간 사분오열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영장 판사가 얼마나 지금 고뇌에 지금 처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누군지 모릅니다. 아직 배정이 안 됐을 그러니까 거예요. 제발 내가 아니기를 하고 생각할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의 특검의 주장은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오히려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해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 추경호의 주장은 본인이 이제 그 주장하기를 오히려 윤석열과의 짧은 통화 후에 자기는 오히려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판사가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볼지 아니면 혐의 소명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지는 모르겠는데 단지 정황으로 볼 때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안테나가 발달한 그 정치인으로 유명한데 요번에 기각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데다가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요번에 기각되면 조희대 법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 과연 특검이 모종의 아무도 모르는 카드를 쥐고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좀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경호가 구속이 되면 아마 민주당은 내란 정당 아까 말씀하셨듯이 몰 것이고 만약에 구속이 기각이 되면은 이제 반대로 조희대 사법부를 막 압박을 하겠죠.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럴 요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만약에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12월 3일에 결국 이 12월 2일, 3일 요것도 결국은 저 국회의 어떤 그 일정에 대해서 그 뭐라 그래 상당히 결정권이 있는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나를 이렇게 맞춘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결정적 카드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소위 체포 동의안에 대한
그 법무부 장관의 설명이라든지 내용을 보면은 좀 그 뭐라 그럴까 합리적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 의외로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그 카드가 없으면 아무리 12월 3일에 한다 그래도 재판장으로서 이거 구속이다라고 말하기는 차라리 그 오히려 과거처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는데도 당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을 기각하기는 쉬웠지만 그런 그 혐의가 소명되지도 않았는데 구속을 때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어저께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프로에 나가가지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호가 구속이 기각되더라도 국민의힘은 12월 3일을 계기로 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변하겠습니다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네. 저는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의힘에게 반격의 기회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숨 돌리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게 범죄 혐의 소명은 전 된다고 봅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게 있느냐. 그거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게 범죄가 아닌 건 아닌데 범죄인 건 맞는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난번 그 국회 선진화법 그 이제 선고 결과 나온 이후에 나경원 의원 등등이 마치 뭔가 법원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는 식으로 아니 근데 법원은 범죄를 인정해서 벌금형을 선고한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이 안 된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법적 위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내란정당 드리워져 있는 내란정당 프레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12월 3일 날 어떤 입장을 밝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제 장동혁 대표나 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 수렴이라는 미명하에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뭐 대구에서 집회한다는데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강경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12월 3일 날 죄송합니다 머리 숙인다고 그 진정성이 과연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스스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심증은 너무 많죠. 뭐 좀 연기해 달라고 했다거나 뭐 계속 회의 장소를 바꾸고 조금 표결을 좀 연기하면 안 되냐 했다거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있는데 좀 내려오라 그랬다거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심증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두 분 말씀하셨듯이 정말 결정적인 이 법리적으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을까 특검이 가지고 있을까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구속 여부는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다 지적하셨듯이 어쨌든 12월 3일에 그래서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장동혁 대표가 뭐 지도부랑 오찬을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도부 분위기를 보면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제 SNS에 사과를 안 해서 진 게 아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할 때 굴조이기 때문에 진 거다. 이미 충분히 마음껏 사과하지 않았냐 뭐 이런 글을 올렸고 김재현 최고위원도 1년 됐다고 사과하고 과거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을 때 지금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 또는 지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사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뭔가를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보수로서의 정치적 방향성 있잖아요. 비전. 그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영부인의 그 일탈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라는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잘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꾸 윤어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윤어겐이 곧 보수의 정체성, 보수가 추구하는 이념으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주의자일까? 저는 강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이념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의 대통령이 아니고 좌파의 대통령이었다 하면 좌파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좌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 영부인을 향한 그런 왜곡된 그것이 국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조선시대 왕을 모시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매주 오늘 여론조사 또 나왔더라고요. 아주 한치의 변화도 없어요. 20대 초반으로.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 화면을 보니까 구미나 이런 데 가면은 막 울면서 뛰어오는 그 지지자도 있고 뭐 외국에서 왔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그러니까 진짜 마치 또 뽕 맞은 것처럼 거기에 그냥 완전히 최면에 걸린 것 같이 이러는데 이렇게 최면에 쉽게 걸리는 사람은 당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익 창출도 못하는 CEO는 당장에 갈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지지자들을 이거는 쉽게 보는 거죠. 그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2월 3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 내부에서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 당 지도부가 사과 안 하면 우리가 사과하자 연판장을 돌리는 흐름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도부가 이제 그런 당내의 목소리를 다 뭉개고 기존의 뭐 모습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당 운영 기조를 계속 가져간다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상당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당장 그 선거에 이 출마해야 될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못 간다라는 체감이 훨씬 더 될 거거든요. 지금 여권에 이런저런 악재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이 조금의 반사익도 못 얻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장동혁 대표가 어떤 대한야당으로서의 비전이나 새로운 어젠다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독재 정권이고 이재명 정부가 그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맞서 싸우자. 다 함께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 이거 체제 전쟁이다. 뭐 이런 류의 그런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도 그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야당이라는 거는 합리적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또 어쨌든 수권 정당으로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지층만 똘똘 뭉치게 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전투형 야당이에요. 근데 그런 전투형 야당으로 그 일상 시기에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거에 가면은 그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백전백패하는 그런 면모거든요. 그런 걸 뭐 너무 그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 버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비대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체제라는 게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임기를 지킨 당대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윤석열 정부 그 3년 반 동안에는 무려 지도체제가 열몇 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정당이에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정치력도 부족하고 당내 기반도 약하고 이렇다 할 지금 전략도 없고 저렇게 강성 지지층만을 뭉치게 하는 이제 장애투쟁 일변도의 대응으로 당을 선거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사실 사과 자체도 사과 자체지만 사과를 하고 나서 행동이 더 중요하죠, 사실. 아니,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쌓아온 이 단계가 있는데 뭐 윤 전 대통령 면회하고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과가 나온다고 한들 근데 그나마 그것도 안 하고 나경원 의원이 그만 우려 먹어라 이러는데 뭘 해야 그만 우린 우려 먹는다는 얘기를 하려면 좀 끊고 가야 되잖아요. 그 최소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 지도부는 안 할 것 같고요. 그 안에 그 역동성 같은 게 있나 봐요. 자기네들끼리 우리만의 리그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똘똘 뭉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과거로부터 학습이 돼야 되는데 학습이 안 되고요.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바닥을 치고 뭔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나타나서 당을 이제 그 바꿔놓잖아요. 바꿔놓고선 뭔가 이제 그 소위 여론을 통해서 그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회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시 이 사람들이 이 왜 옛날부터 강성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해야 된다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그때 되면 밀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중심에 와갖고 또 아리를 트는 그게 윤석열 정권 탄생하는 과정에서 보여졌던 일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주인이고 자기네가 옳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딴 건 몰라도 경선에선 되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국민의힘은 아직 선거 치료를 덜 받았어요. 내년 지방선거에 또 한 번 선거 치료를 세게 받아야 그때 조금 이제 정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지도부도 선출하고 당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지난 1년이 지났는데요. 1년간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관성으로 보면 다시 이게 무슨 뭐 국민의 신뢰를 얻고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고 그럴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장동혁 이런 분들이 거의 당을 대표하고 그 이외에 다른 목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거나 들려도 매우 희미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정당한테 가장 큰 이제 혁신의 동력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그런 결과를 한 번 더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조갑제닷컴 대표가 국힘이 헌재가 아닌 선거에 의해 해산될 것이다. 뭐 이렇게 선언하긴 했더라고요. 그 검찰이 국회 그 패스트트랙 사건 1심에서 벌금형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했어요. 포기 이유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는 점,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항소 표국이 어떻게 보세요? 한심하죠. 그러니까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한 흔적이 역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슨 사적 이익 운운한 거나 6년간 장기화된 이제 사건을 최소화한다. 뭐 이런 얘기. 그건 검찰의 역할이 아니에요. 검찰은 정치적 화해나 중재를 말하자면 만들어내는 그런 주체가 아닙니다.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고 처벌하는 게 검찰의 일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서 실형을 다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형종 변경이 일어나면은 검찰의 지침상으로도 그렇고 과거의 관행상으로도 그렇고 항소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항소 포기한 건 결국 앞서 있었던 대장동 항소 포기 그걸 의식해서 여기도 항소 포기 이렇게 한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또 한 번 이 존재의 이유를 의심케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질렀고 저러니까 이제 간판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저는 듣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여야의 반응도 한심하게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때하고 지금 정반대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민주당에서는 이게 잘한 항소 포기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에 반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와 관련해서 정권 외압을 얘기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얘기하고 대통령 개입을 얘기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은 또 당연한 항소 포기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그 검사들 감찰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이고요. 그 항소 포기도 틀렸고 이번 항소 포기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찰권의 행사를 둘러싼 이런 왜곡된 그 내부의 흐름이나 또 왜곡된 정치권의 반응이나 이런 게 결국 그 내로남불 이런 인식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최고의 바보가 된 거는 검찰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장동 항소는 포기해서 안 되는 건데 포기했고 또 이 지금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가지고도 항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은 표현은 뭐하지만 최고의 승자는 누구냐? 제가 볼 땐 민주당이에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으로선 땡큐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패스트 트랙의 피고로 된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마치도 그 항소 포기는 그렇게 뭐 별다를 게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찰이 원래부터 국민의힘 편이니까 항소 포기할 때는 항명에 가까운 질문을 해대더니 지금은 뭐 오래되고 사적인 동기가 작용하지 않았고 이미 유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포기가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거 보소. 결국 검찰은 보수 우파의 편이다. 이렇게 또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측면도 있지만은 완전히 양손의 떡처럼 지금 이걸 갖고 흔들어대는 거고요. 국민의힘의 경우는 말입니다. 애초에 그 1심 선고가 나왔을 때요.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에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 그래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항소하는 것도 대장동 일당이 항소하는 것처럼 어차피 항소해봤자 의원직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참 무색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항소 포기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부각시켜야 돼요. 그래서 국정조사라도 받고 그러면서 이것이 특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국정조사에서 그 법사위에서 하는 거 양보하겠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또 나경원 간사를 법사위 간사로 해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그것도 유야무야되게 생긴 것처럼 지금 오늘까지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민주당이 원하는 결국 국정조사도 안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민주당이 원하는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거기 또 휘둘리는 게 돼버리겠죠. 그러면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국민의힘에서 굳이 조건을 단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를 양보했으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또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에 더해서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그 명목상 법사위 간사가 아니지 법사위 간사 이상의 활동을 그 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조건으로 다는지 오히려 산뜻하게 좋다. 그럼 법사위로라도 우리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이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2심에 가더라도 나중에 민주당이 배임죄마저 없애면 이 사람들 다 무죄 그 뭐라래 면소라 그러죠. 면소로 다 나오는 거예요. 벌금도 안 내고.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나경원 카드를 왜 거기다가 또 제시했는지. 나경원 의원의 위상이 대단하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서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민주당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예 그냥 그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말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서로 시비 붙어갖고 아예 안 하는 걸로 해버리면은 결국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역할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쭐게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어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제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거든요. 지금 장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서관들 회식 자리에 잠시 참석했는데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서 자리를 떴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고요. 수사가 진행될 테니 좀 수사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정천래 대표가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어쨌든 고소한 측의 입장은 이게 일종의 이제 저항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고 장경태 의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어제 일부 언론에서 당시의 동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걸로 봤을 때 장경태 의원의 해명이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요. 뭐 이제 그 여성의 남자친구가 와서 어쨌든 시비를 걸어서 자기는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데 그런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으로 봤을 때 온 건 맞고 남자친구가 그리고 내 여자친구하고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고 장경태 의원의 뒷덜미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 상황대로만 그 당시 상황이
전개됐던 것 같지는 않고 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좋지 않은 그런 일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즉각적인 윤리감찰을 지시했는데 그 장경태 의원이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 중에 한 사람이래요. 당내에서 뭐 자타공인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이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도 이게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엄격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표명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건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 여당 의원이 이제 이런 일에 연루돼 가지고 인구에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게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서울 경찰청으로 이관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작년 겨울이라 그랬는데 작년 10월에 10월이에요.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장경태 의원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와서 행패를 부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동영상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도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나름대로 이제 그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매우 불미스러운 얘기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고소한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잘은 모르겠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참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은 더욱 꼬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